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비타민 D가 왜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지, 또 왜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란 무엇인가?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할 수 있고 체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비타민 D는 크게 D2와 D3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D2는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되고 D3는 동물성 식품과 우리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합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D3가 우리 몸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는 이유. 비타민 D가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피부가 자외선 B를 받으면 콜레스테롤의 한 형태인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3로 변환되기 때문이에요. 즉 햇빛만 충분히 쬐어도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상당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피부 노출 정도, 피부색, 연령, 지역,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현대인들의 비타민 D 결핍 원인.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실내 생활 증가.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요. 사무실, 집, 학교 등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햇빛을 충분히 쬐을 기회가 적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피부 건강과 암 예방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좋지만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는 비타민 D 생성을 95%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요.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에서는 자외선이 지상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워집니다. 계절과 위도의 영향. 겨울철이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UVB 광선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적어 비타민 D 합성이 제한됩니다. 한국과 같은 중위도 국가에서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비타민 D 합성이 크게 줄어들어요. 식이요인.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의 중요한 기능.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뼈 건강 유지. 비타민 D의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린이에게는 구루병, 성인에게는 고련화증이나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면역체계 강화. 비타민 D는 면역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감기, 독감 및 기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염증 조절. 비타민 D는 염증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자가면역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이러한 기능은 매우 중요해요. 네 번째, 근육 기능. 비타민 D는 근육 발달과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근육 약화와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정신 건강. 비타민 D 수용체는 뇌의 여러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우울증, 계절성 정서 장애,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 비타민 D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비타민 D 결핍의 증상.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피로와 무기력,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에너지 부족을 느낄 수 있어요. 뼈와 관절 통증, 특히 등, 골반, 다리, 갈비뼈 등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 약화, 특히 일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기분 변화,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처 회복 지연 수술이나 상처 후 회복이 느려질 수 있어요. 골밀도 감소. 장기간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면역력 저하,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다른 건강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적정 비타민 D 수치와 권장 섭취량.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비타민 D의 일일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 미만 400 IU, 2세부터 70세 600 IU, 70세 이상 800 IU, 임산부 및 수유부 600 IU. 그러나 이미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더 높은 용량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 첫 번째, 적절한 햇빛 노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시켜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부암 위험을 고려하여 한낮에 강한 햇빛은 피하고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의 햇빛이 좋아요. 두 번째,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 섭취.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등 계란 노른자,
강화된 식품 비타민 D가 첨가된 우유, 오렌지 주스, 두유, 시리얼 등. 버섯,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높아요. 세 번째, 보충제 복용. 식이나 햇빛으로 충분한 비타민 D를 얻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하지만 과다 복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의 관계. 비타민 D와 칼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만 IU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고칼슘혈증,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특정 약물 스테로이드, 체중 감량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은 비타민 D의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질문과 답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햇빛을 쬐기 어려운데 어떻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 섭취와 보충제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D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별도로 요청하세요. 비타민 D와 K는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타민 K는 비타민 D와 칼슘이 적절한 곳에 침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와 K를 함께 섭취하며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뼈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녹색 잎채소, 브로콜리, 발효식품 등이 비타민 K의 좋은 공급원이에요. 비타민 D 결핍과 탈모는 관련이 있나요?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탈모, 특히 원형 탈모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가 모낭에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므로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의 중요성과 결핍 원인 그리고 적절한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한국과 같은 계절 변화가 뚜렷한 나라에서는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혹시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증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비타민 D를 어떤 방법으로 챙겨 드시나요? 자신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 다음에 어떤 건강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지 의견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햇빛 비타민인 비타민 D를 잊지 마세요.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